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에잇 계속해서 이제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류재경 PD와 함께하겠고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주는 AFC 남부지구 차례입니다. 뭐 총 4팀에 29명의 선수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았어요. 뭐 1라운드 선수들을 제외하고서도 거의 30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이번에 이제 AFC 사우스에 이제 신인으로 좀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네. 앞선 지구들과 똑같이 이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살펴보겠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팀이 이제 잭슨빌 제규였습니다. 뭐 리빌딩을 좀 해야 되는 잭슨빌이었는데 뭐 다행히도 이제 픽이 12개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픽들로 좀 뭐 수비부터 해서 좀 주요 포지션들을 좀 그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던 잭슨빌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세대 교체를 좀 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잭슨빌인데요. 원래 갖고 있던 1라운드 픽을 이 CJ 핸더슨 선수에게 사용을 했고요. 이제 제일런 램지를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AJ 보우에까지 또 오프 시즌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잭슨빌이 이제 어쨌든 코너백을 가장 먼저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프 오쿠다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데려가면서 일단은 잭슨빌은 CJ 핸더슨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AJ 보우를 보내고 받아온 드래프트 픽으로 또 이제 코너백 조시아 스캇 선수를 뽑았고, 뭐 이제 램지를 팔고 받아온 이제 1라운드 픽에 또 이제 클레이본 체이슨을 뽑았고요. 결국 이제 닉 폴스를 주고 받아온 4라운드로 이 인사이드 라인베커 샤킬 쿼터맨 선수를 뽑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세대 교체를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1라운드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2라운드부터 좀 차근차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1라운드 이제 9번으로 CJ 핸더슨 선수가 뽑혔었고, 그 다음번에 뽑힌 선수가 20번에 지명된 클레이본 체이슨 선수였습니다. 각각 이제 코너백,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살펴볼 선수는 이제 2라운드 42번 이 라비스카 쉐노 주니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콜로라도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원래는 이제 농구를 주로 하다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러닝백, 라인베커로 이제 풋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시절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전향을 했고, 이 선수는 또 육상에도 재능이 있어가지고 육상팀에도 소속이 돼 있었다고 해요. 2016년 이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US U19 내셔널 팀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앞서 이제 그 농구와 육상을 이제 좀 베이스로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런 탓인지 이제 스피드도 뛰어나고, 네. 그다음 이제 점프볼 상황에서 캐치 능력, 그리고 그 상대 수비와의 어떤 컨택에서도 그 바디 밸런스를 잃지 않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뭐 전형적인 X 리시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선수가 어릴 때 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아버지가 이제 좀 교통사고로 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네. 또 그거를 이 쉐너 선수가 직접 또 목격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 사진으로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드레드락 머리를 네. 이제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뭐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아버지를 좀 떠나보낸 슬픔이 이 선수가 좀 프로 선수로 좀 성장하고 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모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머니도 이제 예전에 디비전 3, 뭐 높은 디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농구 선수 출신이라고 하고요. 동생 라본테 쉐노가 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역시나 콜로라도에서 같이 뛰는 선수였고, 이 선수도 와이드 리시버라 그래요. 뭐 결국 운동 능력이 이제 피로 좀 대물림되는 그런 이제 운동선수 집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어쨌든 이 선수가 진학전의 평가는 3스타 유망주였는데, 뭐 2라운드에 지명된 걸 보면 결국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재능이 좀 꽃피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파워가 좋고, 특히 이제 하체 힘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굉장히 러닝백 같은 좋은 하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 파워를 바탕으로 야데프트 캐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그 와일드캡 포메이션에서 바로 공을 받아서 그 러싱을 하는 그런 역할도 많이 수행을 했다고 하니까, 뭐 이 선수가 뭐 잭슨빌에 와서도 좀 이런 트릭 플레이에서도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의 부상 경력들을 좀 살펴보면
어깨 관절 와순, 그다음에 뭐 발가락, 그다음에 코어 머슬 뭐 등등의 정말 여러 부위를 다 다치면서 네. 2018 시즌에도 9경기밖에 뛰질 못했고 2019 시즌에서도 뭐 이런 좀 결정하는 경기들이 생기면서 원래는 뭐 탑 10 가까이에도 이제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네. 뭐 실제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2라운드 42번 정도로 이제 잭슨빌에 가게 됐습니다. 이런 부상 이력이 있는데도 2라운드 42번이면 부상이 없었다면 정말 탑급 재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저희가 계속 제리 주디나 뭐 CD 램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쉐너 선수도 뭐 그런 정도 그에 준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 자신의 몸 상태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죠. 네. 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선수 이제 뭐 라우트 능력도 굉장히 준수한데 이 선수는 손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대학 시절에 드랍이 단 7개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캐치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 그런 좀 안정감 이런 것들도 좀 잭슨빌에는 필요한 부분이었으니까 네. 뭐 한번 이 쉐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가드너 민슈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뽑힌 선수는 3라운드 73번 다본 해밀턴이라는 이제 디펜시브 태클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출신입니다. 원래는 이제 켄터키에 지나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과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이 그 사이닝 데이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 선수를 발견해서 이 해밀턴 선수가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리크루트 멤버 있잖아요. 같이 이제 동기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이 동기생들 중에 뒤에서 2등으로 뽑혔다 그래요. 거의 이제 문을 닫고 들어왔다 뭐 이런 저희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꼴등이 이제 롱스네퍼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꼴찌는 다본 해밀턴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이제 좋은 재능들이 많았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근년에 이제 수비에서 좀 강점을 보였던 오하이오 스테이트였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체이스 영 선수도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체이스 영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니지만 그 수비진의 한 축으로서 좋은 활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19 시즌에도 그 인사이드 지금 디펜시브 라인인데도 9.5개의 태클 포 로스, 6개의 색을 기록했으니까 이 포지션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죠. 그래서 이제 이 레리 존슨 디펜시브 라인 코치가 2019 시즌에 가장 많이 수비진에서 성장한 선수가 바로 이 다본 해밀턴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이 선수는 뭐니 해도 그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대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이제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그 파워를 뭐 바탕으로 런 디펜스나 이제 패스러시 모두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인데 이제 문제는 그 NFL은 이제 한층 더 수준 높은 선수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NFL 무대에서는 이 단순히 이 파워만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야구로 치면 뭐 아마추어 시절에 이제 공이 엄청 빠른 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그 150km가 넘는 속구만 던져도 이제 쉽게 삼진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프로에 있는 타자들은 그 정도의 공에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변화구나 이런 좀 다른 무기들이 필요하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 다본 해밀턴 선수도 그런 뭐 비슷한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렇게 뭐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제 팔 그리고 이제 몸통, 다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두껍다 그래요. 그 다른 운동 선수들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두꺼우면 어쨌든 이 부상의 위험도 덜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내구도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좀 잭슨빌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데 잭슨빌이 지금 그 뎁스 차트를 보면 그 왼쪽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으로 이제 넘버 1, 넘버 2로 올라와 있는 선수가 알 우즈 그리고 에이브리 존슨이라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지금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물론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두 선수 모두 이제 팀을 떠나게 되면 이 다본 해밀턴 선수가 좀 적어도 2년 차부터는 뭐 주전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동생 타이 해밀턴도 현재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의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드래프트에 나와서
또 같은 팀에 혹시나 뛰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뭐 지난번에 이제 조이 보사와 닉 보사가 이제 뭐 한 팀에서 뛸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해밀턴 선수도 뭐 동생과 뭐 같은 NFL 혹은 같은 팀에서 뛸 수 있을지 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보사 형제의 뭐 실링이 워낙 높아서 뭐 거기 비교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형제 대결은 좀 늘 흥미롭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다본 해밀턴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16번에 지명된 벤 바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제 본명이 벤자민 바치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벤이라고 하고요. 고교 시절에는 농구랑 풋볼, 육상을 병행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오라인이 아니라 타이트엔드였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교 졸업 때까지만 해도 뭐 3스타 유망주, 4스타 네. 유망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는 스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로스타 유망주예요. 유망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디비전 1 소속의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이제 디비전 3 소속인 세인트 존스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1, 2년 차에는 이제 백업 타이트엔드로 뛰다가 3년 차부터 이제 체중을 올리면서 레프트 태클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 이 포지션 전향을 한 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됐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고 네. 이제 앞서 디비전 3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네. 사실상 4부 리그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디비전 1이라는 게 그 FBS, FCS, 그러니까 그 둘이 이제 사실상 1부, 2부고 그렇죠. 디비전 2가 3부, 음. 디비전 3가 4부니까 네. 뭐 사실 NFL 드래프트 한 250명 정도의 선수들밖에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기회인데 이 4부 리그 선수가 뽑혔다는 거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7라운드에 뽑힌 것도 아니고 4라운드면 거의 중간에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벤 바치 선수가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 앳 미네소타를 나왔는데 네. 이 학교 출신으로는 1964년 이후로 거의 56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드래프트가 된 선수고 네, 거의 반백년 만에 네. 드래프트가 됐어요. 이 세인트 존스뿐 아니라 이제 모든 그 디비전 3 학교 그 출신 선수 중에 드래프트 된 것도 네. 2015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그 박평식님의 별 5개 평가받는 영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네. 네, 그런 일이고 뭐 이 미네소타 이 작은 동네에 어떻게 보면 영웅이 나타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 어느 시골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자가 한 명이 그러면 이제 플래카드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선 그렇거든요. 네. 거의 이제 저는 경남 마산 출신인데 이게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잘 없는 데다가 특히나 이제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진짜 그렇죠. 뭐 1년에 네. 마산에서 몇 명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면 그렇게 플랜카드가 걸려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겠죠. 아마 이 바치 선수가 학교를 다니는 이 미네소타에도 그 플랜카드가 하나 걸리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선수는 이 바디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타이트엔드를 봤던 만큼 이제 이 사이드 움직임이 좋아서 포켓을 돌아오는 이 선수를 좀 잘 잡아낸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19시즌에 이제 기록을 좀 보니까 네. 504번에 이제 패스 프로텍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4번의 프레셔만 허용했으니까 물론 이게 4부 리그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압도적인 기록이고 아마 뭐 팬분들께서도 뭐 4부 리그 선수들과 상대했으니까 이런 기록을 낸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프로 그다음에 일부 수준에서 이런 뭐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의문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미 류현진 선수가 거의 증명했잖아요. 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네. 이 선수도 실제로 이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시니어 볼, 그러니까 이제 이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는 그 시니어 선수들 중에 좀 잘하는 선수들 초청받아서 좀 이렇게 연습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인데 네. 거기서도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부 리그 이제 동기들과의 어떤 경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네. 잭슨빌도 이제 그거를 보고 이 선수를 4라운드에 뽑았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KBO와 메이저리그만큼의 어떤 그런 격차는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이 격차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4부 리그와 1부 리그면 그래도 4부 리그에서도 잘하는 선수는 1부에서도 통할 수 있다. 뭐 혹은 NFL에서도 통할 수 있다. 뭐 아직 뛰진 않았지만
적어도 동기들과는 거의 비슷한 레벨이다를 확인시켜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제로스타 선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선수들이 좀 프로에 와서 만개하면서 좀 반전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어떤 스토리 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와서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또 훈련 그리고 관리 프로그램들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면서 조금 더 이제 급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벤 바치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라운드 137번에 지명된 조시아 스캇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미시건 스테이트 출신의 코너백이고요. 사형제 중 막내라고 해요. 네, 고교 시절 2년차부터 주전 코너백으로 뛰었고 3스타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미시건 스테이트에 진학을 했는데 2년차 이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좀 8경기 꽤 장기간 동안 이제 결장을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부상 공백이 있었음에도 3년간의 성적을 보면 6개의 인터셉션 그리고 22개의 패스 디플렉션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뭐 스탯적으로도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평가를 보면 발이 굉장히 빠르고 밸런스가 좋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선수가 좀 특이하게 상대 리시버를 굉장히 좀 짜증나게 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넷이라는 별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넷이 이제 각다귀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각다귀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니까 모기랑 좀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뭐 박지성 선수도 이제 아마 그런 별명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이 돼요. 아마 네. 상대 그 공격수들을 좀 이렇게 짜증나게 네. 좀 잘 따라다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뭐 목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조시아 스콧 선수도 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 선수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이제 신체 조건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키가 작고 이제 몸무게도 좀 작게 나가고 뼈도 가늘다 그래요. 그러니까 178cm에 78kg이니까 어쨌든 이제 NFL 프로 무대에서 뛰기에는 좀 사이즈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태클이나 혹은 재밍 능력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미식축구가 손으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뿐만 아니라 팔 길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 코너백 중에 2번째로 짧다고 해요. 사실 좀 슬픈 일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에서는 주로 슬롯 코너백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 뭐 하지만 이제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얼마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라운드 137번에 지명된 조시아 스캇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40번에 지명이 된 샤킬 쿼터맨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이제 마이애미 대학을 나온 인사이드 라인베커인데 원래 이 선수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잭슨빌 교외 오렌지 파크라는 동네라고 해요. 이제 동네 팀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가장 강한 태클을 하는 라인베커로 유명했었고 대학 시절에는 이제 전경기 선발 출장을 하면서 3, 4학년 때는 이제 팀의 캡틴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4학년 때는 이제 팀 MVP가 됐습니다. 뭐 앞서 이제 전경기 선발 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저는 이거를 좀 굉장히 높게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학교 풋볼 선수가 이제 신입생 시절부터 팀의 주전이 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4년 동안 한 번의 부상도 없이 이제 음. 꾸준하게 경기를 치렀다는 것에도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철강왕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 선수가 꾸준하게 이 강도 높은 플레이를 보여준다 이런 좋은 평가가 있었고 상대 러닝 레인을 읽고 이제 상대 공격을 억제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한 번 잡은 타겟은 웬만해선 놓치지 않고 근데 그러면서도 대학 시절 내내 이 허용했던 페널티가 단 2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팀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선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은 뭐 키가 지금 183cm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스피드도 좀 평균 이하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프로 레벨에서 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의문이고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에는 이제 이 선수들의 사진을 한 장씩 좀 올려드리는데 네. 이 샤킬 쿼터맨 선수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좀 재밌는
뭐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지금 숫자 305가 써져 있는 금 목걸이를 이 쿼터맨 선수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이 마이애미 대학의 좀 전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수비진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낸 선수에게 네. 이 305가 써진 이 목걸이를 이제 채워주는데 이 305라는 게 마이애미 지역 코드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따지면 02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팬들이 305 이렇게 이제 챈트를 외치면서 이 뭐 목걸이를 이제 걸어줘라 뭐 이런 얘기 응원을 좀 보내면 네. 이 해당 선수에게 이렇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뭐 이런 전통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이 쿼터맨 선수도 뭐 그 목걸이를 찾던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서 이렇게 좀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쨌든 서울에 있는 팀들은 굉장히 좀 불리한 거네요. 왜 그렇죠? 이게 세 자리가 되는 거랑 두 자리인 거랑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럼 목걸이를 돈수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제 두 자리니까 금을 좀 덜 써도 되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턴오버를 뭐 여러 멘탈이다. 그렇죠. 네. 여러 개 유발하면 또 다음 애한테 넘겨줘야 되고 뭐 또 계속 경기가 있는 거니까 뭐 이제 목걸이는 딱 하나라고 봐야겠죠. 좋다 많은 거네요. 뭐 어쨌든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이슈가 있네요. 뭐 그래서 이 쿼터맨 선수도 마이애미 대학에서 좀 팀의 리더 역할을 많이 했었고 네. 뭐 자신이 이제 나고 자란 곳과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 프로팀에 가게 됐으니까 뭐 또 좋은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집 앞에 가면 좀 편하거든요. 원래 그 똥개도 자기 집에서 이제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쿼터맨 선수도 어쨌든 이제 잭슨빌 집 앞에 있는 프로 구단에 들어가게 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라운드 157번에 지명된 데니얼 토마스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5번 출신의 세이프티인데 역시나 뭐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이 농구, 풋볼, 육상을 병행했는데 좀 특이한 건 테니스도 같이 쳤다 그래요. 네. 그런 사실 테니스를 했던 풋볼 선수 딱히 기억나는 선수가 없는데 이 토마스 선수는 굉장히 좀 색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이 고등학교 마지막 시즌, 2015 시즌이었는데 코너백 그리고 세이프티로 뛰면서 알라바마주 이제 최고의 디펜시브 백으로 선장을 했고 원래는 이제 알라바마주에 남고 싶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는 5번을 가고 싶어 했는데 원래 이제 장학금 오퍼를 이제 팀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 5번도 알라바마도 장학금을 오퍼를 하지 않아서 미네소타나 가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몇 분을 남겨두고 이제 이 나이젤 워리어라는 이름을 가진 디펜시브 백이 테네시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5번의 장학금 제의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5번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그래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선수의 어떤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수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언더독 멘탈리티를 가진 선수다 이런 좀 흥미로운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저희가 이제 사실상 문을 닫고 들어간 선수다라고 어떤 선수였죠? 앞에 이 해밀턴 선수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는 진짜로 문을 닫고 들어갔으니까 이게 마지막 파이널 이제 몇 분을 남겨놓고 오퍼를 받았으면 이 선수가 진짜 문 닫고 들어간 거잖아요. 뭐 대학 그 입학 용어로는 추가 합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합격에서도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간 거니까 뭐 언더독 멘탈리티가 생길 만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선수의 그 대학 시절 경기들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경기를 하나만 꼽자 그러면 신입생 시절에 이제 엘러바마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엘러바마의 쿼터백이 제일런 허츠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패스를 2번이나 인터셉트를 하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있고 뭐 실제로는 이제 그 마지막 2년 주전으로 뛰면서 좀 좋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네, 이 선수의 특장점은 역시나 이제 뛰어난 스피드예요. 그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넓은 수비 범위가 장점이고 이 대학 시절의 코치들이 이 선수를 두고 수비의 쿼터백이다 이런 평가를 했다 그럽니다. 이게 사실 미들 라인베커가 아니라 이제 세이프티 선수인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좀 놀랍고
그만큼 이 선수가 이제 상대 공격진의 어떤 스킴을 읽고 그다음에 동료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유가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어쨌든 이 선수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도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178cm의 작은 키 때문에 장신 리시버나 타이트엔드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 라인에 있는 세이프티를 맡기기엔 조금 불안감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잭슨빌이 이제 코너백 쪽에서는 좀 공백이 많이 생겼지만 네. 세이프티 그 포지션에서는 또 뎁스가 꽤 두터운 편이에요. 예. 그래서 당장 이 선수가 좀 수비진에 투입돼서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아마 스페셜 팀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데니얼 토마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5라운드인데 5라운드 165번으로 지명된 이제 콜린 존슨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이제 텍사스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고요. 아버지가 조니 존슨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텍사스 대학에서 뛰었던 이 디펜시브 백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칼리지 풋볼 명예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었는데 NFL에서는 이제 1라운드 17번으로 80년도에 지명이 되면서 9년 동안 램스에서 그리고 마지막 1년을 시옥스에서 뛰었던 디펜시브 백이기도 했는데요. 재미난 건 엄마가 램스의 치어리더였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선수 시절에 네. 이제 아버지와 좀 어머니가 만났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콜린 존슨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뭐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185cm에 83kg. 그러니까 이제 체격으로 놓고 보면 NFL에서는 다소 평범하거나 조금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 콜린 존슨은 굉장히 신체 사이즈가 좋습니다. 198cm에 100kg.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잭슨빌이 코너백 선수들을 좀 언더사이즈 선수들을 많이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이 리시버에서는 또 굉장히 체격이 큰 선수를 일단 뽑았어요. 예. 근데 뭐 이 선수의 좀 기록을 살펴보면 18시즌에 이제 985 리시빙 야드, 7개 터치다운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19시즌에는 사실 7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네. 조금 이제 평가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5라운드에 뭐 지명이 됐습니다. 네.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뭐 이 선수가 이제 손이 굉장히 작다 그래요. 이 손이 작으면서 손 기술도 좀 부족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을 잡는 그런 쪽에 이슈가 또 있고요. 태클을 이겨내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야데프트 캐치가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사이즈로 생각해 보면 이게 부족하다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도 이제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대신에 이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고 보폭이 넓어서 이제 수비를 잘 따돌릴 수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피지컬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네. 그거를 살려서 좀 NFL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겠죠. 예. 그리고 이 선수의 인터뷰 중에 좀 재밌는 문장이 하나 있어서 써왔는데 You can't teach height. 유명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키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능남의 유명호 감독이 변덕규한테 했던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변덕규가 채치수보다 이제 키가 크니까 네. 이 키는 하늘에 내려주신 뭐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재능이잖아요. 네. 어떤 명장도 뭐 키울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신이 주신 뭐 선천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이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완성도 있는 선수가 돼야겠죠. 네. 어쨌든 아버지는 디펜시브 백이었고 아들은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이제 콜린 존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6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189번에 지명이 된 제이크 루튼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 출신의 쿼터백이 되겠고요. 지난해 이제 6라운드에 뽑혔던 이제 쿼터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가드너 민슈 선수가 있는데 그 다음 해 곧바로 이제 6라운드 쿼터백을 또 뽑았습니다. 뭐 잭슨빌이 좀 재미가 들린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드래프트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 24세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몇 년 다녔냐면 아이다호에서 이제 2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벤츄라 CC에서 1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레곤 스테이트에서 3년을 있었는데 총 6년이잖아요. 뭐 거의 뭐 석사까지 한 수준이죠, 이 정도면. 뭐 군대 다녀왔나요? 뭐 그만큼 좀 복학생형이라고 좀 불러야 될 정도로 뭐 다른 이제 동기들은 보통 많으면 5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제이크 루튼 선수는 6년의
어떤 숙성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제 쿼터백이면 신체 사이즈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선수가 198cm에 104kg. 그러니까 일단 신체 사이즈만 놓고 보면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민슈가 185cm니까 민슈보다 이 피지컬에서는 조금 더 뭐 좀 위압감이 있고 네.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어깨가 굉장히 좋고 풋워크가 깨끗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장점이었으면 또 단점도 있겠죠. 이 선수의 단점은 복잡한 수비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상 이력이 있습니다. 흉추, 그러니까 이제 척추가 허리 쪽이 이제 보통 요추라 그러잖아요. 이제 흉추라고 하면 이 그 가슴 쪽에 있는 이제 척추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골절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완 쪽에도 이제 팔뚝이죠. 팔뚝에도 이제 부상이 있어서 부상 이슈도 있습니다. 큰 체격에서 아마 많은 팬분들이 추측하셨을 것 같은데 이 모빌리티도 좀 부족하다는 평가예요. 근데 네. 이제 최근 NFL 쿼터백의 트렌드가 이 모빌리티를 또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리그의 트렌드에는 조금 역행하는 선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보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평인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턴오버가 적겠지만 이 폭발적인 플레이도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가드너 민슈랑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슈도 지난 시즌에 21개 터치다운, 6개 인터셉션으로 터치다운과 인터셉션 비율이 굉장히 또 뛰어났던 민슈였잖아요. 네. 근데 이 루튼도 대학 그 마지막 해였던 19시즌 기록을 보면 28개의 터치다운과 3개의 인터셉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백업 쿼터백으로서 좀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은 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6라운드에서 뽑기에는 굉장히 좋은 픽이었다라는 얘기도 많았어요. 뭐 어쨌든 닉 폴스가 팀을 떠났고 뭐 가드너 민슈가 뭐 주전이긴 하지만 또 2년차 징크스를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좀 플랜 B, 플랜 C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제이크 루튼이다. 이렇게 저는 뭐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이크 루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2명의 선수가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많네요. 이제 두 선수 중 한 명,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6번으로 지명이 됐고요. 이 선수는 조지아 텍의 이제 타이트엔드입니다. 이 선수 역시 193cm에 113kg,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타이트엔드인데 원래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쿼터백이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타이트엔드로 전향을 했고 원래는 이제 유콘을 다녔었는데 유콘을 졸업한 이후에 이 그레듀에이트 트랜스퍼로 이 조지아 텍으로 가서 마지막 1년을 더 뛰었습니다. 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도 조금 이제 동기생들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그런 선수라고 봐야겠고, 네. 뭐 이제 아까 이제 쿼터백에서 좀 포지션 전향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 계기를 좀 뭐 찾아보니까 이 선수가 이제 결국 그 대학교 팀에서 이제 주전 쿼터백 경쟁에서 좀 밀렸어요. 그러면서 좀 후보 쿼터백으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의 어떤 운동 능력 그리고 재능을 좀 아깝게 여긴 이제 코치가 좀 권유를 했다 그래요. 네. 너의 운동 능력을 살려서 좀 필드에서 뛸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이제 추천해준 게 이 타이트엔드 포지션이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전향한 이후에 NFL 무대까지 오게 됐으니까 뭐 성공적인 전향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선수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에 뽑히게 됐는데 잭슨빌이 현재 이제 타일러 아이포트도 있고 제임스 오시오너시 선수도 있고 그 지난 드래프트 3라운드 조시 올리버라는 선수를 또 뽑았었던 잭슨빌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언드래프티드 FA로 데려온 이 찰스 존스 선수까지 있어서 현재 이 타이트엔드 선수가 4명이 있고 이 선수가 5번째 옵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수가 잭슨빌에서 자리를 잡기가 생각보단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주전 경쟁이 험난하죠. 근데 이제 타일러 아이포트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늘 부상 이슈가 있는 선수니까 네. 비상 상황들이 생겼을 때 좀 뛸 수 있게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좀 신뢰가 가는 점이 하나 있다면 좀 굉장히 성실한 선수라 그래요. 예. 이제 그래서 몇 가지 에피소드를 찾아보니까
그 코치들이 오기 전에 그 동료 타이트엔드 선수들을 자신이 직접 불러 모아서 비디오 분석을 같이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리더 역할도 좀 자처를 했고, 그다음 이제 여름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그 개인 훈련을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와, 저는 오늘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제가 10시 반에 친구 전화 받고 깼거든요. 그 전화가 안 왔으면 저는 아마 계속 잤을 텐데 5시 반에 일어나는 건 와 진짜 대단하네요. 아니죠. 5시 반에 훈련을 시작하려면 네, 뭐 한 5시, 4시 반에는 그러네요. 일어나야 네.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뭐 무친. 이 선수는 이제 그 정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포지션을 이제 타이트엔드로 전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을 좀 뭐 가져보겠고, 일단 이렇게 성실하면 뭘 해도 돼요. 그러니까 타이트엔드로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뭐 NFL에서 뭐 성공할지 여부는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멘탈을 갖고 있으면 뭘 해도 성공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코치들의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래서 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를 좀 필드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네. 이 선수가 뭐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인지 좀 운이 좋은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프로데이,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선수들이 좀 프로 팀들에게 쇼케이스를 하는 그런 그렇지. 무대들이 대부분 취소가 됐는데, 네. 이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다녔던 조지아 테크 대학은 그 일정이 굉장히 빠르게 있어서 이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프로데이를 좀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잭슨빌 제규어스의 어떤 스카우트 팀에 좀 눈에 띄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지명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열심히 하니까 이런 행운도 좀 따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이 정도 성실성이면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한 타일러 데이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엠스프레스 가장 성실한 남자 류재근 PD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7라운드 223번으로 지명된 크리스 클레이브룩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멤피스 출신의 코너백인데 원래는 이제 이 선수도 이 코아호마라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다가 멤피스로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CC를 다닐 때만 해도 와이드 리시버로 뛰었는데 멤피스로 전학을 가면서 코너백으로 전향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스피드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40야드 대쉬가 4.36초니까 뭐 이런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뭐 코너백 포지션에서도 좀 적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 선수를 이제 코너백으로 보는 전문가보다는 네. 킥 리터너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19시즌에 이제 11번의 킥 리턴, 뭐 그렇게 많은 시도는 아니지만 338야드에 한 개의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지금 30.7야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킥 리턴으로서는 좀 빠르게 프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코너백으로서의 경험이 2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코너백으로 당장 이제 주전으로 NFL에서 뛰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 선수가 7라운드 223번에 뽑힌 선수니까 킥 리터너로서 자신의 존재감만 보여줘도 충분히 그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제 원래 포지션인 코너백보다는 킥 리터너로서의 재능을 더 보여줬던 크리스 클레이브룩스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가 뽑은 12명의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12명의 드래프트 픽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잭슨빌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보강을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가드너 민슈의 2년차 뭐 조금 이제 주변 선수들을 많이 도와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12명의 신인들 중에 몇 명이 그 주전 뎁스 차트에 오르고 또 NFL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세대 교체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이 주전 선수들의 나이가 대부분 젊어졌는데 그런 만큼 이제 젊은 혈기로 이 AFC 남부지구를 한번 뒤흔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잭슨빌 제규어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 대한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